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이제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이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금리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금리를 내리고 올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풀리거나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좀 넘어가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이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집을 사거나 이런 이제 대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금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면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은 현금과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업체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사실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의 시장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는 이제 현금이 최고다, 혹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산주가 최고다. 그래서 이제 자산주 펀드가 약간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중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종목을 편입한 펀드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땅과 현금은 회사에 있어서, 회사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인 문제죠. 자산주가 갈 때가 있고 성장주들이 많이 갈 때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 증시에서 다시 자산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땅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서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 구조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업을 이제 분석할 때 이제 계정 중에 중요한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은 단순하게 이제 현금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 현금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 현금과 거의 유사한 황금성을 갖는 자산을 일컫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유가증권이나 이제 단기금융상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도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산을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에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개념을 올바르게 좀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사업보고서를 좀 가보면 재무제표 여기 나옵니다. 재무상태표인데 요거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도 어떻게 보면 현금성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유동금융자산도 있습니다. 이쪽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회사의 내재 가치를 탄탄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할 겁니다. 만약에 내일 안 하면 내년이라도 하겠죠. 어쨌든 스토리는 하는 방향이고요.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테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주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어쨌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힐드 펀드, 이렇게 이제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금리는 당연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중금리가 연동이 되면 기업들이, 특히나 돈이 많이 없었던 기업들은 이 기업 부채를 조달해서 혹은 사채를 끌어다 써서 어떻게 보면 이자 비용을 내면서 투자를 했었던 회사들은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는 1년에 한 1억씩 이자 비용을 냈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채가 많았던 업체들, 부채 비율 자체가 많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사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주, 현금이나 땅이 많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회사가 기업을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 저리로 조달을 받다가 고리로 조달을 받게 되면 굉장한 회사 자체적인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땅과 현금이 좀 많은 회사들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현금성 자산이 좀 많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의 비율이 많은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이게 회색 차트인데 회색이 급락을 할 때 한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 자산주 퀄리티가 좀 있는 종목들의 편입 흐름 인덱스를 좀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안 빠졌던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증시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자산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만약 올라갔을 때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연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금 이익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업체들이 조금 이제 5년간 박스권 장세, 우리나라는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인 오버퍼폼을 좀 하는 수익률을 좀 기록해 줬다는 게 실질적으로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같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자산주 펀드들의 돈이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연계가 좀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현금과 어떻게 보면 땅이 많은 회사들의 장점을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현금과 땅이 많은 회사들, 이익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은 크게 배당을, 그러니까 주식 종목이라고 보면, 상장 종목이라고 보면 배당을 주던가, 주주들한테 투자해줘서 고맙습니다. 배당을 주던가, 아니면 회사 사내 유보를 하겠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사내 유보를 하게 되면 회사는 공장을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 설비나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의 성과가 나중에 실적으로 또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던가 사내 유보를 하던가 요게 이제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자,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DPS라는 주당 배당금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배당을 뭐 100원 주다가 200원 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건데, 현금 흐름이 많이 증가하는 업체일수록 연간 예상 DPS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조금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현금이 많은 업체들 아니면 이익잉여금이 약간 좀 많은 업체들은 뭐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냐면, 기존의 이익을 돈을 벌어서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게 바로 무상증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한테 무상증자를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EPS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게 또 현금이 많은 회사들 아니면 이익이경금 사내 유보를 좀 많이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탄탄하게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게, 막연하게 이제 현금이 많은 회사들보다는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현금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장 많겠고요. 시가총액 1위니까 현금은 가장 많겠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투자하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이즈 대비 현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걸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그리고 이익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런 부채 비율이 조금 낮고 ROE가 굉장히 좀 높고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현금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안에서도 안정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투자를 할 때 좀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총 3종목입니다.
자, BYC 그리고 삼형전자 그리고 서부 T&D라는 대표적인 이제 자산주 중에서 상승률이 좀 높은 자산주 위주로 좀 편입을 좀 해왔는데 첫 번째로는 BYC라는 업체입니다. 시장에 뭐 많이 회자되거나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자산을 좀 보면 6,778억의 자산 중에서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만 무려 4,948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의 PBR은 0.6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산주로의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삼형전자라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단기금융 상품이 총 1,741억 정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니까 단기 금융 상품이 굉장히 좀 많은 회사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부 T&D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용산에 호텔을 좀 건립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 장부가가 요거 포함해서 자산에 대한 장부가가 지금 5,500억 정도 평가가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6,900억 정도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부가고요. 시가로 평가하면 요거를 엄청나게 상회하는 자산 가치가 좀 나오기 때문에 토지재 평가가 만약에 들어갔을 때 굉장한 자산주로 나중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방법의 투자 포인트도 앞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